네,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물난리에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도 그렇고 중부지방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가도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특히 자동차 또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그 곡식 이런 것에 대한 피해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보험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연재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면 보험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원칙적으로 이런 풍수해 같은 것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문제나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2001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그때 자동차 보험에서 차량이 풍수에 물에 빠졌을 경우에 침수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해 주자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에서 반드시 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차와 타차 보험은 나뉘는데요. 보통은 이 보험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차와 충돌하지 않아도 자기 차에만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이 커버가 되는 것이 자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담보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 이 물에 잠겼다 또는 이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금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자차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회사마다 다르고 층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자차 보험, 자차 손해담보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자기 부담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개인별로 다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이 풍수의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상도 보상인데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 인상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할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차량 피해자들, 이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차 보험에 가입돼서 수해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후에 할증 어떤 페널티, 보통은 보험금을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보험료를 더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할증되는 그 데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1년 동안 자동차 보험료를 특별히 할인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 할인은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만은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자동차가 물에 잠겼다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해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비가 오는데 차문을 열어놨다든지 자기 손해가 인정된다고 그러면 이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보험료 올해 갱신을 하려고 보니까 거의 인상률이 10%가 넘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인상률이 한 3.5% 안팎일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갭이 굉장히 커요. 네, 도시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 자동차 보험료예요. 차값보다도 자동차 보험료가 무서워서 가게에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올해 정부가 손해보험사들하고 잘 조정을 해서 보통의 일반 회사들의 보험사의 그 인상률은 3.5%로 확정됐습니다. 그중에 손해율이 아주 좀 나쁜 회사의 경우에만
4.5%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높아도 5% 안짝인데 최근에 지금 자동차 보험료 그 청구서를 받아본 분, 네. 또 계약을 갱신한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경우가 여러 건 있을 것입니다. 20%, 30% 늘어난 어휴. 경우도 없지 않아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자동차 보험료가 3.5% 올랐다 또는 높아봐야 4.5% 올랐다는 것은 평균이고요. 개인에 따라서는 떨어졌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0%, 40%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외제차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네.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이 외제차라고 해서 특별히 뭐 불이익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사도 기업이고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서 어떤 차 또 어떤 연령층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를 중간중간 감안해서 이런 상대도 조정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외제차의 경우에는 사고가 한 번 나면 부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 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이 워낙 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특히 문제가 되는 회사가 지금 롯데 손해보험회사인데요. 롯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최고 30%, 40% 이상 보험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각 회사의 상대도 조정치를 잘 감안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회사로 보험사를 옮겨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오래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상대도 조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손해율이 높은 개인이 아니라 이 집단을 설정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는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리 선의로 잘했다 하더라도 네. 내가 예를 들어서 20대, 30대가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자기는 무사고지만 자기가 20대, 30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대, 30대인데다가 또 외제차를 쓰고 있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또 그 상대도가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추가적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현재는 4%로 설정이 돼 있죠. 전 월세 전환율이. 이걸 좀 손볼 예정이라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전월세 전환율 이게 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이 다른 나라에는 예가 없죠.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저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받고 임대료를 주는 방식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월세로 바꿨을 때 예. 예를 들면 전세 1억 원을 월세로 받을 때 몇 %로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그 한도는 시행령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김현미 장관이 바꾼다고 했으니까 바꾼다면 대통령령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것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새로 계약을 맺을 때는 처음부터 월세를 주장해버리면 저는 전환율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의 주장대로 좀 낮추는 것에 그 선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름대로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2%대로 낮추고 또 말씀하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2%대로 낮춘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그 부담이 경감이 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 보는 것이 그 시청자들 이해하시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지금 전세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전액 4%, 현재 최고 한도가 4%지 않습니까? 4% 전세로 바꾼다면 그것이 월 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로 바꾸면 200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 감축 효과가 있지만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저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새로 계약할 때는 아예 전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종전에 다른 사람과 했던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느냐?
이것도 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도한지 안 한지 이것은 판단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 나옵니다. 예, 이 두 가지인지 정부의 최근 정책은 그러니까 그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특히 월세 부담을 낮추어 주려는 그런 선의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소망스러운 것인데요. 문제는 그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과거의 정책, 그리고 과거의 계약을 무시하고 소급을 한다든지 네. 또 강제로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것의 재산권 침해에 요 소지가 있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전월세 이 전환율 네. 이것도 법으로 반드시 지켜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한 번 논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우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